안녕하세요.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30년엔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이 올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남성 우월주의, 여성 우월주의, 그리고 페미니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사회의 변화 그리고 트렌드에 대해서 현상과 팩트를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드라마 중에 섹스 앤 더 시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원작자인 캔디스 부슈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불편해하는 것은 바로 돈 많은 여성 그리고 권력을 쥔 여성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드라마에서는 여성 4명이 굉장히 사회적이고 활동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나오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학부와 대학원 학위를 여성들이 맡고 있다고 해요. 결혼한 여성의 40% 이상이 남편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결국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빠르게 부를 축적하고 있고 2030년이 되면 전 세계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은 아직까지 남성들과 평등하지는 않지만 경제와 사회에서 새로운 역할들을 맡으면서 커다란 변화를 이끌고 있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성들은 점점 더 수준 높은 교육과 사회생활 참여 그리고 적은 출산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경향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평균적으로 여성은 사는 곳에 따라 남성보다 4년에서 7년쯤 더 산다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일을 더 할 수 있고 저축도 더 많이 하고요. 결국 더 많은 재산을 모을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또한 수명 차이 때문에 여성이 남성 동거인이나 남편이 사망한 후에 유산을 상속받을 확률도 높죠. 간단히 말하자면 2030년에는 여성들이 현재보다 더 부유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의 여성들이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축적할 확률이 어머니나 할머니 세대보다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자료나 통계에서 얘기하는 남성과 여성 간의 그 차이, 특별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우선 소비와 저축, 투자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소비 측면에서는 통계 결과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은 옷이나 장신구, 보석 등에 돈을 더 많이 쓰고 남성은 자동차 같은 좀 더 큰 장난감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성은 사치품을 더 다양하고 많은 품목으로 나누어 생각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저축 측면에서 바라볼게요. 여성은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아이들과 그 다음 세대의 유익을 위해서 교육 같은 분야에 남성보다 과감하게 지출합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에도 많이 투자하고요. 부모나 자녀, 손주들의 건강관리에도 많이 신경 씁니다. 여성들은 또한 재산상 피해나 상해보상보다는 장애나 사망을 더 포괄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래서 결국 보험료가 더 높은 보험을 선호합니다. 전체적으로 여성은 안전이나 안정을 뚜렷하게 선호한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결혼할 생각이 없는 미혼 남녀 중에 여성은 남성보다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그 이유는 역시 여성이 독립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여성은 또한 자신들이 남성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사실을 절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은행 쪽 교육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은행 쪽 보면 사실 그 창구 쪽이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이제 남성과 여성의 평균 수명 같은 걸 얘기를 해주면서 교육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한 4년 정도, 7년 정도 더 살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한 60개월을 더 산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한 300만원 한 달에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60개월을 곱하면 1억 8천만원이 나오죠. 여러분들 통장에 혹시 1억 8천만원 남편 모르게 모아둔 돈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일단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는 남성의 저축 액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네요. 남성은 충분한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가족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투자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보면요, 여성은 다시 한번 운을 시험하고 남성은 다시 한번 위험을 무릅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느냐 차원인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자주 위험을 무릅쓰는 투자를 강행했고 여성들은 더 장기적으로 괜찮은 수익을 올리는데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재산을 남성들이 만들어내고 소유하며 관리하던 시대는 이제 거의 막을 내려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성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한다 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부터는 반대급부 얘기를 해볼게요. 여성들이 더 사회에 많이 진출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뭐가 따라붙죠? 책임과 역할이 따라붙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성의 기대 수명이 줄어드는 현상, 그 까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점점 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의 기회를 이용합니다.
가정과 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여성과 남성의 기대 수명 차이가 줄어들고 있죠. 1995년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기대 수명이 7.8년 정도 길었다라고 해요. 그러나 유엔이 2030년에는 6.3년으로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 현상은 1990년대 후반 이후에 더 많은 여성이 자신만의 일을 찾기 시작한 대부분 선진국들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한 미국에서 기대 수명의 차이가 크게 줄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째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왜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었는지 두 가지 이유를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 호르몬과 번식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역할이 긴 수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그 잡지인 것 같은데, 에스트로겐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한다고 해요.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테스토스테론, 이건 남성 호르몬이죠. 폭력성이나 위험을 마다하는 성격 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성의 몸은 임신과 모유, 수유를 대비해서 영양분을 비축해야 되는데, 이런 능력은 결국 과식이 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능력과 관련도 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구조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른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위험들에 적게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직장의 위험에 대한 환경, 알코올 의존증, 흡연, 교통사고, 20세기 들어 크게 증가한 위험들에 여성이 적게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성들도 똑같은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특히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 하면 교육을 많이 받고 여성들이 진출할 기회가 많은 곳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인구 및 개발연구소 소장 리사 버크먼은 미국 경제에서 여성들의 새로운 역할이 엄청난 위험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성들은 직장이나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긴장감은 일찍 만성질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의 신경과 교수 엘리사 에펠은 염색체의 말단 보호 조직인 텔로미어가 스트레스나 긴장감 때문에 닳아 없어질 수도 있다고 표현하네요. 설상가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죠.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운동 시간을 줄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정부 관료제도의 고위직 대부분이 대학 학위를 가진 여성들이 차지할 수도 있겠네요. 어찌 보면 이것은 또 반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일과 휴식의 균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성 지도자를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마거릿 대처도, 현재 독일을 이끌고 있는 앙겔라 미르켈 총리도 모두 정당의 대표로 선거에서 승리했고요.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오늘 내용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2030년에는 여성이 세계를 지배할까? 라는 물음입니다. 여성들이 힘겹게 얻은 새로운 사회적 지위는 권력 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많은 연구가 증명하는 것처럼 추문과 부패가 없고 폭력도 사라진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은 더 많은 재산을 거머쥘 것이고, 낮은 출생률과 노령화 문제가 되는 미래 사회에서 교육과 보건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을 더 배려하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기류를 읽고 흐름을 냉철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슬기로운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 우월주의,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우월하다, 페미니즘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여성들이 그만큼 많이 사회에 진출하고 권력을 얻고 부를 얻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수명이 단축되는 효과도 얻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렸던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